사주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간목이나 을목, 무토나 기토 같은 분들 있으시잖아요.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다가오게끔 떡밥도 흘리고 유혹도 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스스로 움직여서 적극성을 보이기보다는 넌지시 돌려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단둘이 만나기보다는 주변 사람도 동원을 해야 되고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어떤 취미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들, 어떤 구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와는 상반되게 자기 사주의 일간이 만약에 병화나 정화, 임수 또는 계수, 문제의 계수가 나왔죠. 이렇게 수화 중심인 일간이신 분들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관계 진전이 되지 않는다.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연애뿐 아니라 갑진년 전반에 거쳐서 어떤 사람들을 포섭하느냐, 인연을 만드느냐,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리한 지점을 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처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간에만 해당해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행으로도 말씀드렸고 간지로도 말씀을 드렸고 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각각 있었을 때 장단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 따라 조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숙지를 하시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일간들은 다 말했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근데 또 경금 등장, 경금 신금은 왜 말 안 해주냐, 왜 우리만 차별 대우를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제가 경금 신금을 뿅망치로 정말 많이 때려잡아서 이제는 불평 불만이 많은 경금 신금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통 이렇게 은근슬쩍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나 운세 같은 것에서 은근슬쩍 분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경우는 양심상 줄이는 거예요. 보통 제가 말을 안 하는 것은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냐? 그 사람들의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말하기가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꺼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주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올해 이별수가 가장 높은 분들에 해당을 합니다. 자기 사주에서 일간뿐 아니에요. 이거는 사주 자체가 금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신월이다, 유월이다, 술월이다 하는 분들 있죠. 지지에서 사화나 유금, 축토 같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내가 상대방이랑 사귀고 있더라도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체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치면은 이별의 기운이 찾아오기가 쉬운 때입니다. 만약에 연애 기간이 길었거나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신중하게 결혼을 고려하시거나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정확히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 슬픈 이별이 찾아오기 쉬운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지로 보도록 할게요. 간지는 제가 중심은 어디다 놓고 봐야 된다고 했죠? 월지와 일주, 시주를 세 가지를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사, 신사, 을사, 기유, 신유, 을유, 기축, 신축, 을축. 사주에서 간지가 이런 구성으로 일주나 시주가 되어 있는 분들은 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채팅에서도 남친이랑 오늘 헤어진 친구가 술월 경신인데, 그러니까 저런 케이스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을 겁니다, 주변에. 이별수와 외로움이 중첩되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운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다음 단계가, 이 증상이 생겼어, 이별수가 들어왔어요, 올해 갑진에. 이런 분들이 그러면 어떤 증상이 발현되냐, 마음이 급해지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상처가 남은 상태에서 너무 조급하게 새로운 연애를 하려고 한다든지, 막 주변에 나 이제 솔로로 FA로 나왔으니까 주변에 홍보 많이 해줘 하면서 소개팅을 막 억지로 잡고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세일즈를 막 하기 시작해. 근데 누가 봐도 아직 이별의 타격이 상당히 남아있지 않나 하는 표정이야. 뭔가 그렇게 나이스한 상황이 아닌 거겠죠, 컨디션이. 그래서 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도 없이 반복적인 어떤 만남을 추구하거나 그런 거를 뭔가 갈망한다 하는 행동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에는 연애에 질려서, 나 차라리 연애 안 할래, 그냥 혼자 살래, 그냥 나 강아지나 하나 키우면서 살아야겠다, 강아지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 자 이별수도 받고 연애도 받고 뭐 결혼도 받고 다 봤으니까 이제 재회를 봐야겠죠. 헤어졌으면 다시 만날 수 있나 여부를 또 말해 줘야겠지. 재회라는 것은 뭐냐, 특정한 사주를 보고 서로 간의 어떤 궁합을 본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두 사람 간에 서로 타이밍, 다시 지나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팔자대로 다 다르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서로 오고 가면서 겹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겹치는 순간에 인연을 만들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냐 서로를, 이런 구간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단 이처럼 시간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재회를 희망하신다면 자신이 헤어졌던 이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간의 신뢰가 깨졌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안 맞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습관이나 태도 같은 것들로 인한 다툼으로 어떤 막 헤어졌었다. 그럼 그 문제는 최소한 해결이 되거나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했다는 걸 전제로 해야 재회가 되겠죠. 그냥 그때랑 상황이 똑같은데 다시 만난다고 마음이 돌아오거나 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해결됐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진년에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6월 경호월과 10월 갑술월 이렇게 찾아옵니다. 재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6월에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구간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사소하게 보면 연락이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직 잊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인스타그램을 보고는 있다, 내가 완전히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아니다, 내가 푸사를 바꿔서 약간의 슬픔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나는 아직 너가 베스트였다, 아직 이별의 아픔에서 넘어가진 못했다,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슬픔이 약간 있다, 요런 정도 뉘앙스로 약간 좀 이미지 메이킹을 좀 잘 하시고, 과거를 반성하고 있고 재결합에 대해서 내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뭐 자연스러운 방법이 좋기는 하겠죠. 특히나 갑진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거미줄처럼 여러 사람들 간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흘리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마음이 또 급해져가지고 막 빨리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할래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기회를 삼아서 예전처럼 확 가까워지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아직은 잊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인식 정도만 시켜준다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절제입니다.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순조로웠다면 올해 10월 갑술월이 되었을 때 그동안 서로를 불편하게 했었던 격양된 감정들이 사그라지는 상태가 돼요. 물론 이거는 내가 사랑이 식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 단계의 스텝을 어떻게 밟았냐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서로 간의 사주를 보기보다는 타이밍 중심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오면 갑술월에는 서로 불편했었던 어떤 감정적인 상태는 소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재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올해 갑진년이 막차라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을사년이 되면 나던 상대던 서로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올해 중에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서 올해 결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사주를 보도록 합시다. 결혼은 연애랑 비슷한 것 같지만 사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법적인 지위가 달라지고 주어지는 역할과 권한, 책임이 생기는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사주에서는 연주와 월주를 중심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역할과 성사 여부는 격과 육신이라는 단계까지 포함해서 봐야 되고 궁합까지 고려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잖아. 우린 빨리 짧게 봐야 되는데 얘랑 할 거야 말 거야, 운이 들어올 거야 말 거야를 그냥 봐야 되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띠와 월만 가지고 결혼 운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을 추려보겠습니다. 자, 신년생 원숭이띠들이죠. 92년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년생 쥐띠 96년생 84년생에 해당하는 분들은 올해 결혼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난 겁니다. 대운이 신대운이나 자대운인 경우에도 사주에서 주변 글자들의 협조를 받아 결혼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월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치면 4월, 5월, 신월, 6월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생일을 기준하면 5월에서 7월까지 태어나시는 분, 8월에서 10월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슬슬 결혼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어떤 뭐 환경들도 그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결혼이라는 테마를 입에 올릴 만한 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가 부족하거나 내가 '아 결혼해도 되나? 나 아직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날 밀어주고 협조적인 거예요. 운이라는 게 다 만들어 준다라기보단 그냥 환경이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늘어나고 환경도 갖춰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있다면 결혼이라는 것을 실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친구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에 맞게 가야 됩니다. 이 밖에도 조금 뎁스를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더 상세하게 보려면 이게 너무 단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매월 올라가는 천간별 운세에 녹여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갑진년에 오는 2년의 총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갈 텐데 어떤 사람을 붙잡아야 하고 또 보내줘야 하는지, 귀인을 분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만약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인기 없는 주제는 바로 사정없이 컷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도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염.